지금 저희 지오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식률이 80%가 넘습니다. 80%가 넘고 거기다 이번 2월 15일 구정 2월 15일이 되면은 홈플러스 지하에 굉장히 많은 집객력을 가졌던 그동안 그나마 지오플레이스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상가인 홈플러스가 문을 닫게 됩니다. 완전히 폐점을 하죠. 그래 되면은 정말로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른 어떤 현재 몇 분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가 소유주분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분양 당시에는 1억씩 이렇게 갔던 상가들도 지금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가치가 그렇게 정해진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경매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리가 넘어가고 있는 실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가가 정말 형편없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탁상 감정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저희도 그걸 예측을 했지만 그래서 부분별로 따로 저희가 표기를 해서 보낼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모든 우리 소유주분들 전체 탁상 감정가를 다 저희가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저희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탁상 감정가는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시간별로 날짜별로 달별로 그리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야말로 탁상 감정이죠. 이건 명확한 감정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실 상태를 고려한 현재 가치를 고려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 금액보다는 무조건 올라가겠죠. 탁상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감정보다는 간이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형태, 이 감정 금액 가지고서 뭘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금액이 추후에 제대로 된 감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 감정이죠. 법원 감정까지 가서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개발이익이 포함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발이익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감정 금액은 위법하다고 되어 있어요. 위법하다. 그래서 반드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익이 개발돼서 어떻게 이익 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물론 전문적인 지시를 판단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유사한 곳 중에서 근래에 지어진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래 이 정도의 개발이익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반드시 산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산정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이제 법원 감정 등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요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뭐 방문해서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서명 결의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조금 뭐랄까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한번 써주고 나면 끝 아닌가? 철회도 안 되고 나중에 분양을 그거는 시점에서 내가 분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에도 그럼 난 이거 써주고 나면 나중에 현금 청산도 안 되고 그런가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서 철회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예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쟁점이고요. 제가 이제 소송들을 합니다. 소송할 때마다 이 쟁점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나왔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철회는 가능하다 일단. 일단 철회는 가능하지만 언제까지냐면 재건축 결의 완성 전까지입니다. 결의 완성 전이란 80% 동의를 맞습니다. 득하는 그 전까지라는 맞습니다. 집합건물법 40조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 결의가 완성될 때까지 그 전에는 철회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관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결의를 통해서 철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탈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써주면은 내 재산이 처분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대위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일부 조금 재건축에 회의적인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지금 협업을 하고 이제 제지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될 때 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싶기도 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분들도 뭐 다들 요즘 뭐 보면 뭐 재개발 재건축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도정법하고도 헷갈리기도 할 거고 좀 자의적인 해석으로 소유주분들 좀 현혹시키고 그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혹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잘못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책임의 한계나 어떤 책임의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재건축 사업에 다 동조하는 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런 반대가 어떤 사업 수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 이걸 막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어떤 법리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이걸 가지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또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서 더 많은 금액을 얻기 위해서 어떤 브릿지를 활용한다 이런 거를 한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법적인 부분이나 절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뭐 어떤 생각이 들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없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다만 사업 수지에 있어서 내가 이게 너무 악화돼가지고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우려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부문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가치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것, 내 가치가 늘어나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피해는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비대위,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좌초되거나 어려워지거나 제가 이런 부분들 몇 군데 현장 봤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회생이 안 돼요. 그냥 이 건물이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해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해가 누구에게 갈 것인지는 아마 현명하신 뭐 소유자님들 이런 분들께서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죠. 이분들이 어차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런 어떤 활동하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 피해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이 전체 건물에 미친다는 것,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